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이것의 정체는? 홍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살을 더꽉 차고. 찬바람 불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홍게 주문이 밀려와 하루 최소 2,000마리씩 쪄내고 있다는데요. 11월부터 저희가 한 2월 그 정도로 극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갓 쪄낸 홍게찜. 이야, 정말 군침 돌죠? 게딱지를 열면 사르르 녹는 게장 맛. 한국인이라면 이 맛에 꼴깍 넘어가지요. 이야. 달큰한 홍게 다리살이 한 번에 쏙. 온종일 홍게와 함께하는 청년 갑부. 성숙의 하루 홍게 판매량은? 가끔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풍수기 때 많이 나간 날은 한 500박스 정도? 홍게 전문 판매업자로 전업한 지 1년 만에 매출 13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청년의 눈물겨운 성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데요. 홍게를 잡으러 나갔다 들어온 배들이죠. 어선이 들어오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홍게를 판매하는 수산업자들인데요. 저마다 할당된 양의 홍게를 가져가느라 분주한 가운데 오늘의 서민갑부를 발견했습니다. 홍게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도 유독 앳돼 보이는데요. 저희 서민갑부에 샀는데 오늘 주인공 맞으신가요? 네, 제가 주인공입니다. 여기 새벽부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세요? 저희 오늘 바다의 보물 홍게가 들어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홍게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청년 갑부 서호진 대표를 소개합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별미 홍게. 대게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동해안의 효자 품목이 됐는데요. 이게 방금 동해에서 잡힌 구룡포 홍게입니다. 방금 들어와서 엄청 싱싱합니다. 제철 맞아 다리까지 살이 통통하게 오른 홍게. 대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껍데기는 더 단단하고 온몸이 붉습니다. 그래서 붉은 대게라고도 하죠. 지금 이제 다 실으신 거세요? 네, 이제 다 실었습니다. 홍게가 지금 살아있고 생물이라서 매장에 빨리 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홍게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두르는데요. 구룡포항에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갑부의 홍게 작업장. 도대체 홍게를 어떻게 팔아서 갑부가 된 건지 호진 씨의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매일 새벽에 갓 잡아온 홍게를 손질하고 쪄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찌고 또 쪄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홍게들. 몇 마리나 찌는 거죠? 저희 오늘 들어온 물량만큼 찌니까 총 20가구, 한 가구에 100마리씩 하면 2,000마리를 찌는 거예요. 홍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홍게찜.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이 많아 웬만한 보양식 부럽지 않을 정도라죠. 특히 이 고소한 내장 맛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죠. 와, 이게 살이 꽉 차 있네요. 네, 아무래도 제철이니까 막 나온 홍게라서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그날 잡은 홍게를 그날 쪄서 배송하는 게 원칙. 이젠 산지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홍게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새벽에 잡아와서 여기 직접 쪄서 오늘 발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발송을 하면 내일 도착하거든요. 택배를 열어보기 전 가장 설레는 순간. 이야, 이게 멘트 좋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몇 마리를 시킨 거죠? 친구들이 홍게를 먹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얼마나 시키신 거세요? 대략 한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성인 그러니까 4명, 5명이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상하지 않도록 쪄낸 후 바로 식혀서 배송된 홍게. 신선한가요? 이네 오늘 잘 시켰네. 쫙 당기면 살이 쫙. 제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린 홍게찜. 역시 다리살부터 먹어야지요. 짜진 않나요? 달아요. 실질적으로 먹으면 짤 것 같은데 네. 달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막 빨아먹어도 그게 뭐 짭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단맛하고 짠맛하고 잘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켜 먹잖아요. 가격대도 괜찮아가지고 뭐 족발, 통닭 이렇게 2개, 3개 시켜 먹는 것보다 게 먹고 그다음에 또 게장에 또 밥도 비벼 먹고 같이 먹으니까 맛도 2배, 재미도 2배. 네. 걔는 애인이랑 뭐 친구랑 뭐가 이게 되겠나 이래. 사람 똑같은 놈들끼리 앉아가. 그럼 방송 누가 해? 여보. 네. 홍게 왔어. 야, 짠짜라짠짠짠. 오. 잘 쪄서 직배송된 홍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아, 딱 싱싱하다. 우와, 진짜 푸짐하다. 오늘 홍게탕이랑요, 홍게 튀김을 해볼 거예요. 솜씨 발휘에 나선 아내. 갖은 채소를 썰어 넣고 여기에 활용점정 홍게만 넣어주면 얼큰한 홍게탕이 완성됩니다. 이야, 이건 정말 밥을 부르는 비주얼인데요. 안 그래도 맛있는 홍게를 바삭바삭하게 튀겨낸 홍게튀김. 심지어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끓여도 먹는 홍게. 자, 이제 먹을 일만 남았네요. 당이 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제철 홍게로 정성껏 차린 저녁 밥상. 임금님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요. 깨물어 먹는 거. 더 맛표현 잘해주세요. 이건 항상 생각나는 맛이야. 홍게 하나로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마법의 순간. 소비자들 만족도도 높은데요. 예전에는 현지에 가서나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배송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오니까 너무 편하고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한때 홍게는 대게 대신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먹을 것 없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홍게와 대게는 가격에서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데요. 그렇다면 갑부는 홍게의 등급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저희는 총 4등급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최고 등급, 그 다음에 고급, 그다음 일반, 그 다음에 육수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홍게는 무게가 아닌 살수율, 그러니까 개체 중량에서 살코기의 비율을 봐가며 등급을 4개로 나눠 가격을 매긴다고 합니다. 성수기를 맞은 요즘 홍게의 하루 주문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오늘 주문 들어온 거예요? 네네. 오늘 주문 건수가 156건. 156건이요? 네. 하루 평균 150건 이상.
많게는 최대 500건씩 전국 각지에서 홍게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홍게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증거죠. 한 박스에 들어가는 홍게는 보통 10마리. 월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월 매출은 비수기 때는 5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11월부터 이제 성수기가 들어가서 1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약 2억 정도 나옵니다. 성수기 5개월 동안의 매출 약 10억 원. 여기에 비수기 7개월 동안의 매출 약 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홍게 갑부의 예상 연 매출은 약 13억 5천만 원입니다. 수산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년 다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지. 수산업도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판매 방식이 특이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위탁 업체를 찾는 과정은 저희가 아마 좀 독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독보적인 영업 방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갑부. 그 방식이 뭔지 공개했는데요. 여러 개의 채팅창을 띄워놓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올립니다. 주문은 이제 위탁 업체에서 받아주시면은 주문서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전엔 위탁업체를 직접 만나서 명함을 주었다면 요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명함을 전달하는 건데요. SNS에서 홍게를 주제로 모인 사람들의 채팅방에서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온라인 영업 방식인 거죠. 어선에서 홍게를 받은 즉시 갑부는 온라인으로 위탁업체를 모집, 위탁업체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고 갑부에게 전달하면 갑부는 곧바로 홍게를 쪄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쇼핑몰에 들어가도 광고비가 엄청 들거든요. 그렇고 위탁 업체가 많음으로써 이제 꾸준히 물량을 저희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서 위탁 업체들을 좀 많이 모집하고 있는 거죠. 위탁업체를 모집해 안정적으로 홍게 판매 물량을 확보한 것이 갑부의 첫 번째 성공 전략. 다음 날 새벽 4시. 분주한 손길로 옷을 챙기는데요. 이 새벽부터 지금 이렇게 어디를 가시려고? 네, 지금 홍게배가 입항하고 있어가지고 네. 집에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홍게잡이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든 그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잠을 줄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갑부의 일상이죠. 부지런히 새벽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구룡포항. 다 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둠을 환히 밝히는 어선과 활어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항구. 어창 가득 붉은 빛깔이 선명한 홍게로 꽉 차 있습니다. 당일 조업한 홍게의 신선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어획량에 따라 가져갈 물량을 정합니다. 오늘 조업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양은 뭐 대체적으로 평균 정도는 됩니다. 한 50가구 정도는 되고 상태도 좀 괜찮고 많이 잡힐 때는 얼마나 잡혀요? 한 100가구 정도는 잡아야죠. 100가구 네, 정도가? 그래야 선원들도 뭐 좀 더 챙겨가고 네. 기본건밖에 안 돼요 지금. 홍게는 개체마다 품질 차이가 들쑥날쑥한 편인데요. 당연하게도 생물이기 때문이죠. 상품성 좋은 홍게를 가져가기 위해 서두른 이유입니다. 오늘 게 엄청 좋네요. 괜찮아요? 네, 조업이 잘 됐습니다. 어떤 거 보고 주는 건지 아시는 거예요? 여기는 배 쪽에 네. 색깔이 너무 잡잡하고요. 저희가 쪘을 때 수율이 잘 올라오는 홍게를 좋은 홍게라고 부릅니다. 살이 이게 지금- 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홍게 한 박스의 무게는 약 20kg이 넘는데요. 어선에서 1차 선별을 마친 홍게는 박스채 가져갑니다. 온도에 민감한 생물이다 보니 현장 선별보다 운반에 더 신경 쓰는 거죠. 오늘 얼마나 가져가세요? 한 5,000마리 정도 받아가요. 5,000마리요? 우와, 홍게 5,000마리라니? 한 업체에서 소화하기엔 물량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홍게를 차량 2대에 나눠 실었네요. 왜죠? 저희 업체에서 차가 2대가 이동하는데 하나는 적품 홍게를 실어서 수산 업체들 사장님들한테 납품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게 소매는 물론 도매업까지 겸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홍게를 옮기자마자 또 정신없이 이동하는 갑부. 다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홍게를 최대한 많이 살려서 그 싱싱한 제품을 손님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네. 홍게는 수용성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살이 물처럼 비어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주인 없는 가게 문을 열고 직접 홍게를 나르는 갑부. 아니 우렁각시도 아니고 가게에 주인이 없을 때 홍게를 수조에 채워놓고 가도 괜찮은 건가요? 여기는 저희 거래처인데 네. 사장님이 오늘 일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업체에서 직접 상이시고 홍게를 배달해주세요. 다른 수산업자를 대신해 홍게를 배달해 주는 것도 도매일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홍게를 배달해 주는 도매일은 꽤나 고된 편이어서 점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호진 갑부에겐 이마저도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며 해내고 있죠. 이렇게 매일 배달까지 해주는 홍게 도매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도매로 하루에 한 100가구 정도는 거래처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수익이 되시겠어요? 네, 겨울철에는 소매보다 도매가 더 돈이 많이 돼요. 돈이 더 많이 돼요? 네. 드디어 마지막 도매 거래처 도착. 홍게 신선도 유지를 위해 쉴 틈 없이 허리를 굽혀 일해야 하는 탓에 체력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가구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7가구 갖다 7가구요? 홍게를 도매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건 치열한 물량 확보 경쟁에서 성공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저분들은 직접 게를 받아오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겨울철에는 게가 귀해서 게를 못 받아올 확률이 커요. 입찰이 안 되면 게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같이 게가 있는 업체에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게를 직접 갖다 드리는 거죠. 아 그럼 대표님이 뭐 선주신 건가요? 지금? 선주님이랑 저희와 계약을 해서 네. 저희와 협약을 맺은 거죠. 성수기엔 안정적으로 홍게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데요. 도매 일을 끝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갑부의 홍게를 손질해야 하는 시간. 오늘 작업할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오늘은 저희가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20가구 정도요? 네. 이게 한 가구당 대략 몇 마리 정도 들어있나요? 이 가구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90에서 100마리 정도 돼요. 100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2,000마리 작업하시는 거네요, 이 가구는. 홍게는 매장에 가져오는 즉시 꼭 해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해감 작업인데요. 홍게 잎을 따서 몸속에 있는 이물질과 짠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 이빨을 부러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빨을요? 홍게 잎을
숟갈을 부러뜨려서 짜줘서 안에 짠기가 나오게 하도록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홍게가 많이 짜지고요.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은 드실 때 아무래도 다른 이물질을 같이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해감 작업을 하기 위해 갑부와 직원들 모두 몇 시간씩 서서 일일이 홍게 잎을 따야 합니다. 신선한 홍게가 집으로 오기까지 많은 노고가 숨어 있었네요. 그런데 아니 힘들게 가져온 홍게를 가차없이 바닥에 버립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홍게는 대부분을 만져보면은 안에 이렇게 물컹물컹 많이 들어가요. 이런 애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찌면은 살이 안 올라오는 홍게들입니다. 이 녀석이 저희가 선별해서 버리는 홍게입니다. 배 부분이 푹 들어가면 살이 없는 홍게라는데요. 그래도 고객분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런 거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1차 선별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잎을 딴 홍게는 민물에 30여 분간 담가 해감해주고요. 곧바로 찜통에 쪄내는데요. 한 통에 홍게 25마리 정도 배를 위로 향하게 놓는데 게장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한 20몇 번은 쪄야 되겠어? 20몇 번을요? 네. 오래 걸리시겠는데 작업하시는 게? 예, 저까지 생각을 해야 돼. 새벽부터 빠르게 움직인 끝에 오전 중으로 홍게찜 준비 완료. 홍게는 증기로 찌기 때문에 골고루 익히기 위해 찜통은 2단까지만 쌓고요. 강한 불에 30분 동안 찌고 불을 끈 뒤 10분 정도 뜸을 들여야 홍게살이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40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홍게찜. 잘 쪄졌을까요? 홍게 엄청 잘 쪄졌네요. 잘 쪄졌어요? 네. 가을이 깊어갈수록 맛이 좋아지는 홍게. 대게를 실컷 먹을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한 번 맛보면 싹 녹는 속살과 특유의 감칠맛 때문에 홍게만 찾게 된다고 합니다. 맛을 봐야 잘 쪄졌는지 알 수 있겠죠? 잘 쪄졌네요. 장도 고소하고 달달해요. 갓 쪄낸 홍게는 색이 한층 더 붉게 변하는 게 특징. 마지막으로 홍게를 포장하기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이건 육수. 타지? 네. 고. 이미 쪄낸 홍게를 왜 또 선별하는 거죠? 홍게 수율이 얼마나 찼는지 상품성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세요? 최고급, 고급, 일반, 육수용 이런 식으로 지금 4종류로 품목이 나눠집니다. 이 홍게는 지금 손님들에게 육수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홍게는 지금 손님들에게 정품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와서 보시면 조금 보여요. 지금 육수용 같은 경우는 흰 혹시 보이세요? 저 약간 투명한 느낌으로 네. 나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태는 개 몸 안에 살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몸통이 조금 비어 있어서 개 껍질이 투명하기 때문에 몸통 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살로 다 차 있어서 아까 육수용이랑 다르게. 아, 이거는 그 빈 게 안 보이네요. 네. 첫 번째로 이걸 먼저 보고요. 네. 두 번째로 개 무게를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율 50% 이하는 육수용, 90% 이상은 최고급. 손의 감각으로만 저희가 수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개 무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개 무게를요? 네. 이거 한번 네. 다 이렇게 하나씩 열어볼 수 있어요? 나누는 거? 네, 열어볼 수 있습니다. 손의 감각으로 수율을 가늠할 수 있다? 이게 육수용이고요. 네. 이게 일반, 이게 고급,
최고. 갑부의 선별이 맞는지 실제 살수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몸통 쪽에 살이 없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육수용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네. 이 제품보다 살이 조금 더 차 있어가지고 일반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많이 확 차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보다는 더 차 있는 제품. 최고병으로 나가는 제품. 이거는 꽉 차 있네요. 네. 살이. 그 들어보시면은 네. 이게 느낌이 와요? 네. 많이 들어보면은 느낌이 확 와요. 들자마자 느낌이 옵니다. 홍게는 크다고 해서 살이 많지 않고 작다고 해서 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홍게를 선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선별 기준이 틀리진 않았는지 검열하기 위해 배를 열어 수율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정품이다 싶어서 뜯었는데 정품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중간중간 저희가 뜯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포장하기 전 30마리에서 50마리에 한 번씩 꼭 홍게살을 직접 확인하며 신중하게 선별하는 갑부. 다른 건 몰라도 선별에서만큼은 추워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건 일반 같은데. 파지. 바지. 가볼까요? 일반이잖아. 파지. 이거는 우리 선별 입장에서는 이건 일반인데 저 입장에서는 이건 파지. 갑부의 선별 기준이 높다 보니 버리는 것도 많다는데요. 지금 방금 일반이요? 제가 볼 때는 일반인데 왜 우리가 볼 때? 선별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주고. 선별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하니까 크레임도 좋고 재구매율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진짜 아깝죠. 파지라도 팔면 되는데 그게 뭐 자기만의 그 선별 방식인데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가 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성공은 이렇게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홍게가 아무래도 이제 생물이고 먹는 거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한 10% 가량 있어요. 그 10%도 저는 좀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좀 높게 잡아서 선별을 하는 게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더 못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아까워하면은 조금 장사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인드가 더 좋은 제품으로 좀 더 저렴하게 드셔서 그분들이 다시 또 구매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더 좋은 거고 컴플레인이 좀 덜 걸리기 때문에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준으로 홍게를 선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 것이 갑부의 두 번째 성공 전략. 일정한 상품성을 유지한 덕분일까요? 갑부의 홍게를 받아본 소비자들이 남긴 리뷰에 호평이 많았습니다. 사실 호진 씨는 우연한 계기로 홍게 전문 판매업자가 됐다는데요. 처음에는 딱히 수산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인터넷 쇼핑몰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팔아보자. 그러는 과중에 이제 선택된 게 특히 포항은 홍게 이제 고장이니까 그래서 좀 제일 먼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걸 저희가 선택하면서 또 판매를 해보니까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좀 이 수산업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 거죠. 다른 수산업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대신 6개월간 무보수로 일하며 일을 배운 호진 씨. 하지만 수산업을 모르다 보니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자리 잡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거 수산업을 하면서 일을 배웠을 때 솔직히 뭐 홍게가 뭐고 대게가 뭔지도 몰랐어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얘네들의 특성도 모르고 그때는 가격도 몰랐었고 진짜 무지였던 상태에서
진짜 열심히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수산업체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가면서 좀 궁금했던 걸로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핏 봐도 호진 씨보다 직원들 나이가 더 많아 보입니다. 처음에 같이 하시자고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예요?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워낙 수산 쪽이 또 다 베테랑 분들이시고, 네. 저도 이제 수산을 하려면은 좀 형님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홍제 담당 도매 팀장님. 도매 팀장님이세요? 네. 여기는 저희 대게 담당. 대게 담당을. 저희 부장님. 그리고 저희 쇼핑몰 해주시는 저희 실장님. 직원 입장에서 자신보다 어린 대표와 일하는 게 편하진 않았을 텐데요. 같이 사업하는 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러면 소매고. 네. 소매를 지금 잘하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이 친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같이 하자고. 흔쾌히 그냥 알았다고. 그날부터 바로 했어요. 이게 옆에서 일하시는 거 봤을 때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셨었나 봐요. 네, 뭘 선별을 하든지 배에 와서 사람들하고 지내는 모습만 봐도 지금 보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뭐 하나 흐트러지는 게 없더라고요. 서로 간의 강한 신뢰가 지금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거겠죠. 쉬는 시간도 잠시 2천여 마리의 홍게를 찌고 선별하고 포장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고객과의 약속, 택배 발송 시간을 지키기 위해 홍게 박스를 내어놓은 갑부와 직원들. 끝이 보이지 않던 택배 발송도 끝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산업자들의 이런 남모를 노력이 있었기에 소비자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신선한 홍게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미발송권 없이 다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속이 후련합니다. 유난히 길고 길었던 하루를 소화한 갑부. 마침내 퇴근합니다. 이제 가시는 거세요? 네, 이제 집에 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게 어느덧 자연스러워진 갑부의 일상. 이제야 개인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깔끔하네요, 집이. 깔끔하세요. 집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집어든 건 다름 아닌 컵라면. 수산업은 시간에 쫓기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다는군요. 제대로 드셔야 되는데 또 컵라면으로 이렇게. 뭐 오늘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잘 먹을 때도 있어요. 생물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일 먼저 그다음 밥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호진 씨는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어떤 일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었어요? 처음에 노래클럽에서 일했었어요. 노래클럽에? 네, 노래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몇 살 때요? 제가 20살, 21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제 어머님이 너무 장사를 하면서 고생했던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부담을 덜고자 돈을 벌고 싶었던 호진 씨. 오랜 고민 끝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PC방 알바부터 시작해서 주유소에도 일을 했고요. 중국집 배달, 법률사무소 그런 데서 서류 정리도 했었고요.
뭐 호프집에서 뭐 알바도 했었고요. 보험 같은 것도 일을 했었고, 뭐 카드 회사에도 일을 했었고요. 안 하신 게 없으시네요. 네, 그때 이제 취직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는 진짜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일한 끝에 26살에 종잣돈을 마련한 호진 씨. 그 돈으로 호프집과 세차장, 배달 음식점까지 차려봤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실패했던 이유는 업종의 한계, 그다음에 어쨌든 장사는 숫자 싸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계산적인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하우도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고 장사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3번의 실패는 사업을 생업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놨죠. 돈 없을 때의 서러움은 이게 없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절박했던 거를 제가 알고 몸으로 이제 느끼니까 조금 더 좀 독하게 돈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른 나이에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겪어내야 했던 호진 씨.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그 파도를 넘는 중입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바다로 떠나는 시각, 갑부는 항구를 찾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배에 오르는데요. 곧 이어 배가 출항하고 호진 씨는 익숙한 듯 홍게잡이 배 선장님을 찾아갑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홍게 조업에 나설 예정이라는데요. 3시간 더 가야 돼. 3시간 정도 더 가야 돼. 3시간이야. 한 이틀 정도. 한 4틀 정도. 이틀이요. 4틀 정도. 2시간,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아니 홍게 도소매만 해도 바쁠 텐데 조업에 함께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산 경력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업을 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홍게를 잡기 위해 장장 5시간을 달려 먼 바다로 나가는 것부터 고생길 시작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아침이 되자 본격적으로 조업을 준비하는 갑부와 선원들. 멀리 부표가 보입니다. 홍게 어장에 미리 투망해둔 통발을 이 양망기로 감아서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홍게는 안 올라오고 줄만 당기기를 10여 분. 이거 얼마나 줄을 당겨야 돼요? 1,500m. 1,500m를 그냥 줄만 당겨요? 아니 이 줄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이게? 수심이 이렇게 되니까 통발 달려있는 줄을 그냥 통발을 올리려면은 먼저 당겨야지. 통발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약 40분. 통발을 가득 채운 홍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심 1600m에서부터 자란 홍게 드디어 올라옵니다. 이야, 붉은 빛깔이 아주 선명하네요. 지금 바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싱싱하네요. 네, 오늘 기회가 특별히 좋네요. 홍게 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은 약 300개. 한 통발에 적어도 10마리 이상씩은 잡혀 들어오니 오늘 홍게 어획량 쾌조의 출발입니다.
어선에선 저마다 역할이 있는데요. 호진 씨는 선상에서 홍게 선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홍게 도소매를 하던 청년이 조업에 참여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은지 선장님도 꽤 오랫동안 바라보는데요. 수선업자도 탈 때마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와서 해보면 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로 간에 그러면 그 고생하는 사람들 뭐 보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렵게 잡아 올린 홍게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마당에 몇몇 홍게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버리는 개들은 뭐예요? 일명 빵개라고 네. 홍게 알이 차 있는 개들이에요. 앙컷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수컷 홍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먹는 홍게입니다. 얘는 앙컷 홍게인데 일명 빵개라고 불리거든요. 얘는 지금 보시면 배에 이게 알이 차 있는 거예요. 얘는 의무적으로 바다에 놔줘야 됩니다. 수컷 홍게와 달리 암컷 홍게는 배 부분이 빵빵하게 솟아올라 있는데요. 약 8만 개의 알을 품었기 때문에 이를 부화할 수 있도록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엔 모두 수컷 홍게만 유통되고 있죠. 이렇게 한 차례 통발을 끌어올리고 나면 또다시 투망 작업 시작입니다. 통발 하나에 20kg이 넘기 때문에 몇백 개를 옮기고 내리는 건 몹시 힘든 일이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눈으로 안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듯 고된 육체 노동의 연속. 홍게를 수확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업 중간중간 체력 보충은 필수인데요. 조리장이 준비한 저녁은 달달한 돼지 불고기입니다. 배 위에서 이 정도 반찬이면 호사가 따로 없죠. 특별히 조업에 참여한 호진 씨를 위해 갓 잡은 홍게를 넣고 라면까지 끓였습니다. 이야, 국물 한번 개운하겠네요. 고생 끝에 먹는 밥이 맛있는 법이죠. 꿀맛 같은 선상에서의 저녁 시간. 호진 씨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배 위에서 더 잘 먹는 것 같네요. 육지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는데 지금 막 홍게라면 배에서 먹어야 되네요. 어디서 맛은 있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홍게잡이 배는 1박 2일 동안 일일이 통발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3번에서 4번 반복하는데요. 밤이 되면 조업은 더 힘들어집니다. 졸음과 추위를 참아가며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지는 홍게잡이에 모두 지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 홍게잡이 배를 따라다니며 멋진 군무를 보여주는 물고기떼가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고등어예요? 아, 고등어가 이렇게 뭉쳐서 다녀요? 무태서부터 수백 해리 떨어진 곳에서 아름다운 행렬을 보여주는 고등어떼. 하루의 힘겨움을 녹여주는 것 같네요. 배를 타야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조업 시작한 지 24시간 후 마침내 홍게잡이가 끝났습니다. 몇 개 정도 나오죠?
나온 거예요? 그냥 별로? 오늘 많이 못 잡으셔서 어떡해요? 제일 와서 잡으면 되지 뭐. 조업 후 선상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한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배우려는 호진 씨의 열정처럼 말이죠. 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산업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개가 조금 안 좋으면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배를 탐으로써 그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몸을 미천 삼아 배우려는 그 열정이 호진 씨를 1년 만에 갑부로 만들어준 세 번째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업 다녀오고 쉬어도 될 법한데 서둘러 차에 오르는 갑부. 정말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근면 성실함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여긴 무슨 일이죠? 1.1에서 2kg 정도 돼요. 홍게보다 색깔이 다소 어두운 이 녀석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대게. 여기에 고급 식재료로 통하는 킹크랩까지 살펴보는 갑부. 그러고 보니 다 외국산 수산물인데요. 저희가 금어기 때 홍게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때는 같은 수산 업종이지만 수입산인 킹크랩과 동산린 마가단 이런 제품을 취급하려고 준비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마가단 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 때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요. 또 다른 수산물도 있습니다. 포항이 주산지로 손꼽히며 고등게의 귀족이라 불리는 이것의 정체는 쫄깃쫄깃한 맛으로 고등게의 귀족이라 불리는 이것의 정체는 이게 백고동입니다. 갓발이 백고동이요. 살이 꽉 차 있는 백고둥 역시 홍게 못지않게 인기가 많아 꾸준한 판매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백고둥도 홍게처럼 직접 쪄서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잘 쪄졌네요. 잘 젖었어요? 이야, 보기만 해도 쫀득쫀득한 식감이 느껴지는 백고둥.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11월부터 고동값이 좀 많이 오르거든요. 오른다는 말은 아무래도 많이 찾는다는 증거니까 많이 나갈 거예요. 이 밖에 또 다른 판로 개척을 위해 갑부가 도전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홍게살에 게장과 김가루를 넣고 볶아낸 홍게 볶음밥인데요. 이건 다른 식당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메뉴 아닌가요? 오늘은 저희 밀키트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하, 홍게 볶음밥을 먹기 편하게 간편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갑부가 만든 홍게 볶음밥 간편식을 대량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과 손잡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는군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 도리호가 없거나 재료가 없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손쉽게 전자레인지로 돌려 드실 수 있고요. 캠핑 가서 굳이 뭐 다른 재료가 필요 없이 시식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음식은 맛이 있어야죠. 홍게 볶음밥 괜찮나요? 식당에서 먹던 그런 맛 아무튼 뭐 똑같네요. 맛있어요. 그 식당 맛이나 이 맛이나 네. 집에서 똑같아요. 해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이 열정이 호진 씨를 자수성가한 갑부로 만들어준 게 아닐까요? 수산물의 최고 전문가가 되자.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남들보다 더 잘 안다라. 그러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도 취급을 하는 거고. 언젠가 대한민국 수산업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호진 씨의 푸른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 끝내주네. 끝내주는 이것은 바로 산속의 귀한 보물 산양삼. 흔하디 흔한 삼요리는 이제 그만. 산양삼의 변신에 한계란 없다. 제가 원하는 건 다 갖고 싶습니다. 산양삼으로 모은 자산만 230억 원. 그 길 나는 오늘도 일하러 가. 제가 천의 얼굴을 가진 남자. 산양삼 하나로 모든 꿈을 이룬 재덕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